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이 추천을 누가 하느냐? 추천은 국회나 정부 또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 속에서 오늘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광장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그 자체였다. 이런 뜻을 잘 받드는 게 정치권의 과제인데 상도 물론 좋지만 이 부분 먼저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쓴소리들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서초동을 향하며 예, 박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그렇군요. 자, 내일 검찰 출두를 앞서서 내놓을 메시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최소한의 대국민 유감 표명 정도는 할 거다.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사익 추구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거다.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메시지는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지가 돼 있으니까. 근데 뭔가 내용이 담길 것은 뭐 틀림이 없는데 지금까지의 이렇게 쭉 그 논지를 보면 후자일 가능성, 사익 추구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석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최순실 씨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각종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는 게 바로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또 삼성 합병 특혜 의혹은 완전히 엮은 거다. 자, 국정농단은 거짓말로 쌓은 큰 산이다. 이런 식의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의 주요한 메시지는 이제 항상 최순실 씨하고 상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다음 날 했던 1차 대국민 담화 같은 그날에도 최 씨하고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게 특검 수사에서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예.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만 최 씨가 수감 중이어서 뭔가 의견을 나누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들려드렸던 1차 담화 이후에도 최순실 측과 통화해서 귀국을 종용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삼성동 친박기로 불린 의원들은 내일 그럼 배웅을 나갑니까? 저희가 지금 모두한테 전부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일단 모두 불참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은 안 갑니다. 변호사들이 할 일이다. 또 김진태 대선 후보 측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다. 박대출 의원 측은 안 간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보면 갈 것 같은데 임명진 위원장 등이 뭐 해당 행위라고 해서 그런 건지 정말 다른 일정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삼성동 떠날까? 역시 박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최근 그 삼성동 자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호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건데 예. 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반적으로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최측근이나 지지그룹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매입자를 찾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게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 경호 문제라든가 뭐 등등 근처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이전 문제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오늘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 4명 중에 1명에 들어간 김관영 경북지사가 예. 자, 반드시 고향에 모시겠다. 국미에 오신다면 준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예. 하지만 삼성동 자택에서 이사 가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2007년 경선 당시 에피소드 하나 가져왔는데요. 당시에 그 캠프 좌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표님 돈이 없습니다. 삼성동 집이 한 2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 집을 좀 팔아서 선거 자금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제가 언제 돈 쓰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버럭 화를 냈다는 걸로 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삼성동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정치인 박근혜를 키운 곳이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다. 뭐 이런 예. 분석인 겁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홍준표의 무리수라고 봤는데 예. 자,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자기가 대통령 본선에 나가더라도 사퇴 시점을 조절해서 보궐선거, 지사 보궐선거 없게 할 거다. 보궐선거 노리는 꾼들은 헛꿈 꾸지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궐선거로 선거 비용이 세금에서 깨지니까 안 하겠다는 건데 자, 그게 걱정되면은 굳이 출마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또 본인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속내는 본인이 나갔을 경우 민주당이나 바른정당 측에서 이 지사직이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상 그 30일 전에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음 달 9일까지, 4월 9일까지는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경우에 이제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막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 지사 측의 주장이 뭐냐면 만약에 좀 사퇴 시한을 늦춰서 4월 9일 한 자정쯤에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면 4월 9일이 마침 일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도지사 권한대행이 그 사퇴서를 다음 날인 10일 월요일을 제출하게 되면 5월 9일 대선과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선거법상 사임 통보 시기나 어떤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홍 지사가 법적 미비를 파고드는 변칙을 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대행이 일요일에 나와서 받으면요? 대행이 일요일을 받아도 선관위에 제출하는 거를 다음 날 하게 되면 아, 선관위는 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접수가 돼야 되는데 예. 접수를 좀 늦춰서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도 일요일에 나오진 않나요?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요일에도 무조건 접수를 시키는 게 원칙이다. 아, 그런가요? 만약에 그런 식의 방법들을 쓰면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17 방송대상에서 다양성 부문 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정상회담은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출연해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온종일 한반도 서쪽 지방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내일 낮까지도 말썽이겠고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ve got something to say, well, don't I always let you know, so that you and I can go my way together. And if I get carried away, well, I could be sailing on a song, and maybe we could carry on forever. But lately this old dog has been chasing his tail. 오늘 인원이 많네요. 인원이 많습니다. 누가 사회자십니까? 사회자는 민주당 반장인 방금 비하인드 뉴스를 마친 민주당 반장 네. 이성대라고 합니다. 네. 사회를 보시죠. 예. 뭐 준비한 것 좀 얘기해 보시죠. 이희정 기자가. 네, 아, 제가 그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서로 다 넘기는 분위기. 네. 소수맥께서는 이 내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게? 제가 관련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내 인생에. 갑자기 그 질문이 왜 나오지? 그거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 문재인 전 대표. 아, 그거 알겠어요. 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예, 그 저 특전사 그.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게 저 문재인 전 대표의 내 인생의 사진인가요?
네, 그때 한 장면? 토론회에서 이제 뭐 안희정 지사 그리고 뭐 이재명 시장 한 마디씩 다 할 때 그때 나왔던 사진과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안나경 씨는 어떤 저는 뉴스룸을 처음으로 손석희 앵커와 함께했던 아, 그래요? 그 첫날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셔야 뭐? 되는데 굉장히 약간 전진배 앵커와 함께했던 사진도 그 첫날 무슨 보도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때는 정말 정신 없이 많은 보도를 했죠.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이 이제 나야 되지 않나? 첫 보도가. 같이 함께 아 근데 그날 첫날 저희 엔딩곡은 기억이 납니다. 오르막길이라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의미가 담긴. 정인 씨가 불렀어요. 네, 정인 씨가 부른. 앞으로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 네, 앞으로 힘든 일만 펼쳐질 거다. 오르막길만 있다. 각오해라. 그런 뜻이었죠. 노래대로 된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저도 이제 그러면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죠 이제. 뭐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 저희랑 끝까지 같이 해주시죠. 아니, 됐어. 여기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니까. 사실은 세 장면인데요. 그 세 장면이 하루에 일어났어요. 저의 인생의 한 장면이. 하루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장면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가요? 네. 2013년 5월 13일에 JTBC에 첫 출근을 했는데 아주 뭐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빛도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고 첫 출근을 했는데 차를 타고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여기가 아니라 순화동이었죠. 서소문에. 그렇죠.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현관에 쭉 서 있더라고요. 한 7, 8명이. 그러면서 이제 정문 쪽으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네. 나는 이제 그걸 보고 지나쳐서 좌회전해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갔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죠. 오늘 누가 뭐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기자들이 이제 저를 찍으러 왔는데 제가 아마 그 현관 앞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이게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 차를 세워놓고 기자들이 제가 보는 방향으로는 이쪽을 계속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으로 해서 기자들 옆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도 모르더라고 내가 오는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출근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다 이거지. 다 물먹은. 그렇죠. 눈앞에서 보면서. 네. 그래서 다시 걸어 들어왔어요. 아, 그게 결국에 그 연출. 그렇죠. 그거 거네요. 연출된 사진이지 어떻게 보면.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 사진 이렇게 되게 바람에 많이, 머릿결 이렇게 흩날리는 맞아요. 사진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2번 출근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홍보팀에서 자기들이 못 찍었다고 다시. 한 번 더 출근해달라고 해서 똑같이 또 이렇게 그날 3번 출근했습니다. JTBC는 첫 출근 날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죠. 3번 출근했으니까.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하죠 이제. 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손석희 앵커와 같이 뉴스룸을 진행했던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날은 몇 번째로 중요한 날이었나요? 아, 손석희 안나경 앵커에게는, 씨와 같이 했던 네. 시간이요? 몇 번째 정도? 오늘 소셜 라이브 잘 진행하죠. 안나경 아나운서 본전도 못 건지는 질문을. 그 이후에 저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소셜 라이브 대용으로 세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모여 앉아서. 자, 손발과 그쪽에 앉으시고. 자리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분주한데. 네. 의자 하나 더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놔도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거 가지고 자리가. 이희정 기자가 가지고 있고. 자, 오늘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부 소셜 라이브. 자, 저는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 민주당 반장 겸 비하인드 뉴스를 막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성대 기자라고 합니다. 자, 각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여기는 자 직접 하시죠. 네, 저는
정치부 이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역시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고 당의 이제 이른바 자산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이렇게 빈틈없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보이고 너무 있는데 길어요, 네 그렇게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저도 지난주부터 문재인 캠프 쪽에 이제 마크를 하게 된 이희정 기자입니다. 그 이희정 기자는 눈썰매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 나왔을 때 유승민 마크맨이라고. 네. 근데 왜 갑자기 일로 넘어왔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유가 있나? 현실적인 이유로 하면 뭐 지지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번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이상 또 이제 문재인 캠프를 열심히 취재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냥 뭐 선배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뭐. 가족 때문. 저희들은 뭐 이렇게 인력 운영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길 바라고. 자,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주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지금 민주당 출입 기자들인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뜨거운 주제죠. 당내 경선입니다. 경선 뭐 독해진다, 경선 독해진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호남 ALS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토요일 날부터 경선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오늘 월요일 지났으니까 이제 사실상 4일밖에 안 남은 거죠. 며칠 안 남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점점 더 세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세지고 내일 모레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경선의 그 독해진 후보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이희정 기자 한번 먼저 얘기 좀 해보시죠. 일단 오늘자 아침 이제 신문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한겨레와 리서치 플러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목으로 뽑아본 게 민주 경선 더 뜨거워진다. 참고로 굳이 한겨레를 가지고 온 이유는 있어요? 가장 최근 오늘 아침 신문이기 오늘 때문에 가장 따뜻한 뜨거운 것이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나온 게 이쪽 신문이 있어서 가지고 나온 네네. 겁니다. 저희가 뭐 한겨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그냥 하나 짚어볼 건 그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냐 했더니 이제 이 순서는 사실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이 포인트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가 4%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5%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경선 참여를 하겠다는 지지층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네. 민주당 지지층. 하지만 제목만 보면 4%포인트가 빠지고 안 지사가 5%포인트 올라갔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지금 이게 그 전체 대선 구도에서 물어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27.7, 안희정 지사가 16.4. 그래서 이 뭐 1, 2 이렇게 견고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겠지만 민주당 경선 참여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변화가 2주 전보다 올라갔고 5%, 문 전 대표가 4%포인트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전체 지지율을 보면은 아직은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죠. 26.5%, 55.1%. 그러니까 아직은 더블 스코어 차인 겁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지은 기자.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뜨거워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치열함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TV 토론회에서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 3명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내내 논란이 되고 공방이 됐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리면 당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손석희 선배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이제 한 장면은 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토론회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희정 지사는 이 1980년 그 5월 한 신문에 나온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대선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샜다라면서 그 사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식 때 어머니와 함께 이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는 사실 교복을 안 입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교복을 빌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하루 종일 공방이 있었던 게 문재인 전 대표가 특전사 군복무 당시 이제 사진을 내 인생의 한 장면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사진 혹시 예. 보여드릴까요? 네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사진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군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예. 그 본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네, 이 사진입니다. 조금만 가까이 와 보시면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장면입니다. 네. 저는 옛날부터 이게 2012년 대선 때도 이미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제목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언론에서 폭풍 간지, 솔직히 간지라는 표현은 뭐 올바른 표준어는 아닙니다. 국립국어영어에 따르면. 근데 어쨌든 간지난다라는 표현들을 5년 전에도 나왔는데 전 이 사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이 가운데 이거 뭘까? 저도 나름 그 지오피에서 힘들게 군 생활을 했었던 사람인데 뭐 특전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뭔가 늘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 되게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진입니다. 애정하는 사진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군사 반란군을 막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뭐 폭파 최후 수상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제1공수 여단 당시 이제 여단장인 전두환 장군이었는데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언급을 한 게 이 자신의 이제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형성된 때가 이때이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확고한 안보 태세 그리고 뭐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바로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한번 다시 말씀을 해보시죠. 일단은 그때 당시 토론회 당시에 그 가장 이거에 대해서 뭐 직격탄을 날렸던 후보는 이제 최서원 고양시장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 표창장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왜 안 버렸냐 이렇게 이제 바로 거기서 그렇죠. 이야기를 거기까지만 해도 약간 농담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안희정 지사 측이 토론회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박수현 안희정 지사 캠프 측의 박수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 과도한 안보 컴플렉스에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에 대해서 또 문 전 대표 측의 김태년 특보다는 또 SNS에서 안 지사를 또 향해서 네거티브를 하니까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서로 계속 그러니까 안 공격을 한 지사 거죠. 측의 문제 제기는 이건 거죠. 어떻게 감히 전두환 씨한테 받았다는 상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 더구나 뭐 이한장의 사진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근데 안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의 그 문제 제기는 이거였던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문 전 대표 측의 반박은 뭐였죠? 네,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박을 한 게, 그 뜻이 아니다. 왜냐면 앞뒤 이렇게 맥락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자르고 표창장만 받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너무 부각시켜서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뒷부분에는 그 당시에 안보관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차후에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뭐 열심히 이제 군생활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안보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취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군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과연 다른 당, 상대방이 나보고 종북이다 또는 어떤 빨갱이다, 안보 불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 전두환 씨가 있는 그 부대에서 전두환 씨한테 상을 받을 정도로 군생활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뭐 맥락을 자르고 어떻게 전두환 씨한테 표창을 받은 걸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참고로 이제 출입 기자들이 볼 때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 문 전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건 처음이 아니에요. 어제 TV 그렇죠. 토론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군부대를 방문하면 이 부대 특전사에서 내가 상을 받았다. 전두환 씨한테 상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운명책에서도 자신이 특전사에 갔던 거 이야기 써놨고 아까 이 문재인이 드립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씨한테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문 전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여러 번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은 문제가 안 되다가 왜 어제 갑자기 문제가 됐느냐? 왜 그러겠어요? 얘기해 보시죠. 예, 준비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어제 문제가 된 겁니까? 그게 본인이 일단 너무 이제 그동안에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서 공격을 사실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들고 나온 그 사진도 뭐 오늘 추가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이게 본인이 사실 이렇게 들고 나오고 싶었던 사진은 아니고 이게 본부 측에서 좀 전략적으로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억울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좀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그 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 부분에도 사실 그 전두환 씨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여기에 그 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시에 그 뭐라고 썼죠? 네, 여기 좀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이 당시에 모셨던 직속 상관 2명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두환 당시 이제 여단장이었는데 한 명은 당시에 이런 1212 신군부 구테타에 끝까지 12.12라고 합니다. 12.12 신군부 구테타에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총에 맞아서 참군인의 표상이 됐다. 그런데 반해 전두환 여단장은 그 쿠데타를 이끌고 성공해서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어법을 여기서도.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이 얘기가 갑자기 어제 화제가 된 이유는 결국 이제 당내에서 분석하기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좀 한번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지금 호남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호남의 그 민심을 좀 가져오고 또 주목을 받으려면 사실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방이 거세지는 게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선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사실 주자들마다 상당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그 문 전 대표의 경우는 이 전두환 씨 관련해서 발언을 이전에 조금 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 전 대표의 직접적인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영입을 한 인사가 있었어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라고. 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5.18 당시 그 민주화운동 당시 때 발포를 지시한 거는 전두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어요. 그때도 또 논란이 돼서 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캠프에서 이제 손을 떼고 나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좀 문제가 조금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기자 측이나 이재명 시장 측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문 전 대표 측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뭐 네거티브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측면도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지금 호남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 간의 어떤 그 경선이 상당히 불붙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례인 건데 공교롭게도 오늘 3명의 후보들이 다 어제 오늘 호남에 갔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광주에 갔어요. 근데 어제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긴 했었는데 지금 저희 기자 오늘 아침에 광주로 보냈었잖아요. 네. 그 광주에서 취재한 상황들을 한번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 통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영상 통화를 좀 하겠습니다. 최첨단인가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전화기에 뻗다 대주세요. 네. 자,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잠시만요. 요 화면을 봐주시고 예, 제가 봐야 돼요. 잘 나오나요? 제 얼굴 잘 나오나요? 예, 잘 보입니다. 그 지금 어디예요, 거기가? 여기는 순화동에 있는 인터뷰실입니다. 아,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열심히 취재한 거 맞죠? 예. 아, 근데 참고로 제가 존댓말을 계속 해야 되나? 하시죠. 그래, 자, 김혜미 기자 아무튼 그 오늘 광주에서 취재를 했는데 네. 일단 분위기 한번 그 뭐 유가족 어머니들이 좀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전남도청에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유가족분들이 그 전남도청에 이렇게 그 계시거든요.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사과하라 문 전 대표가 보이자마자 사과하라고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문 전 대표가 뭐 사과나 유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 참고로 오늘 또 보니까 문 전 대표가 그 지역 기자들과의 언론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어제
KBS TV 토론에서 그 이한장의 사진을 굳이 그걸 고른 건 내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캠프에서 골라준 사진을 내가 쓴 건데 나 같으면 원래 세월호 그 유민 아빠 단식 때 모습이나 촛불 집회 참여했던 사진 같은 걸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확인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그 광주 지역 기자들 10명 정도가 모인 비공개 자리여서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특전사 사진을 고른 건 그 캠프에서 60대 그 노년층을 겨냥한 게 맞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거나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짜줘서 이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은 좀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혜미 기자. 오후에 문 전 대표 일정, 그 전남 대학생들과 일정이 갑자기 좀 취소가 됐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취소가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원래는 좀 학생들이랑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이럴 예정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광주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후두둑후두둑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이렇게 사진 행사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짧게 마무리되는 좀 아쉬운 행사로 끝났습니다. 비 때문에? 예, 비 때문에. 그럼 실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 잡아놓은 행사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한 사실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 약간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문 전 대표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만드는 동영상, 그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자리여서 야외에서 촬영이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재 열심히 한 걸로 알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일찍 국회로 출근하시고 내일 아침 알겠습니다. 기사 발제도 열심히 하시고 자, 수고했어요, 김혜미 기자.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김혜미 기자와 팔이 아픕니다. 화상 통화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는 좀 하고 바로 좀 경선 이야기 계속 좀 해봅시다. 호남 경선 계속 얘기하지만 호남 경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굳이 이슈가 안 되다가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인데, 자, 이희정 기자 호남 경선 일정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내일 모레 22일부터 이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250개 선거구에서 동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4일에 광주에서 방송 토론회를 하고 이어서 25일 ARS 투표 그리고 27일에 순회 현장 투표에 이어서 이제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후보 부인들도 지금 호남 문턱이 닳도록 다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부부 동반 어떤 이런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각 후보의 그 부인분들이 전부 다 이제 호남에 약간 올인하는 그런 스케줄을 많이 짜서 그 길게는 뭐 3박 4일 그리고 짧게는 한 1박 2일 정도를 호남 지역에서 현장을 주로 돌면서 그 각 후보들이 그 우선순위로 내세운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혹은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각 후보들도 지금 호남 인맥들 많이 포진돼 있죠. 오히려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도 호남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효석 전 의원이 합류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호남입니다. 김상곤 전 당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6명인데 그중에서 절반이 호남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도 역시 이쪽 인맥입니다. 캠프의 다른 요직들도 호남 인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 전 대표의 경우 잇따른 이제 호남 출신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가졌는데 아무래도 당내에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에 호남 의원이 지금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도와줄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캠프 쪽의 판단이어서 많이 영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강기정 상황실장이 이동 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지지도가 어떤지 또 바닥 표심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 이렇게 지금 계속 훑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경선이다 보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호남 경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자, 이희정 기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들 계속 더 강화되고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특보단 얘기도 있다면서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캠프 측에서 지난주에 그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특보단이 이렇게 뽑혔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도 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그 안희정 지사 측이나 그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약간의 줄 세우기다. 그리고 당내 이런 인사들을 이런 식으로 경선을 앞두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특보단 그 논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단을 이렇게 꾸렸습니다. 보통 지금 1차로 특보단 꾸린 게 이제 의원 중심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들어가 있는 인사들이 시도당 위원장들이 3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가 좀 적었는데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그리고 도종환 충북 도당 위원장, 이계호 전남 도당 위원장 이렇게 시도당 위원장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캠프 쪽에서는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도당 위원장이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안지영 캠프 대변인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줄 세우기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적폐가 어려운거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문 전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 전 대표 캠프 쪽에서는 일단 김경수 대변인의 말은 이 시도당 위원장이 경선에 참여를 해서 캠프 활동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 전 대표 캠프 쪽에서 반발을 한 거는 이 적폐라는 단어 자체가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게 너무 이렇게 당내 동지로서 너무 돌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슬슬 맞춰야 될 시간인데 참고로 이희정 기자는 경선 선거인단 등록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 올 줄 모르고 올 줄 모르고 이 기자는 네, 했어요? 저는 당연히 했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뭐 저희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당연히 당내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를 위해서 뭐 등록을 했는데 뭐 참고로 저는 그 공인인증서가 잘 안 돼서 등록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 기자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호남 경선 말해. 인터넷인데 뭐. 흥행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민주당 반장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저한테 그거를 누가 호남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그 민감? 근데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 마음속에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제가 볼 땐 국민이 이길 것 같습니다. 역시 반장 나오십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그 정치 소셜 라이브 민주당 내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어떤 호남 가축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 내 호남을 놓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격화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소셜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수요일 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기자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